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엔 여러분들이 한국의 민간 경비하고 경찰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한국의 민간 경비와 경찰의 역할을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 이제 둘의 이제 이론적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거기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비업법상에 이 서술되어 있는 민간 경비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체 경비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에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고 단지 이제 계약 경비를 중심으로 해서 경비업법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이제 민간 경비에 있어서 자체 경비냐 아니면 계약 경비냐 이런 내용들을 또 비교하는 내용으로 보시게 되지만 이제 거기 가기 전에 일단 우리나라 경비업법은 계약 경비 중심이구나라는 것을 미리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 일단은 여기서 일단 설명을 드릴 때는 계약 경비냐 자체 경비냐 이런 부분을 사실은 그다지 크게 보는 건 아닙니다. 단지 주체가 국가이냐 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냐 아니냐 이거를 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체 경비를 이제 포함할 경우에 주체에 있어서는 뭐 고객 스스로 해도 상관이 없고요. 뭐 이게 뭐 기업인 경우에는 회사 스스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혹은 이제 그 이외에 이제 개인이 하시는 경우 혹은 이제 외주를 둬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 돈의 문제, 즉 재원의 문제죠. 재원의 문제도 이 경비업법상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민간 경비업자들이 갖춰야 되는 최소한의 자본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경비업법상이 정하고 있는 자본금이나 혹은 이제 경비를 해주고 얼마의 비용을 갖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차피 이제 고객도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혹은 기업이 최소한 갖추고 있어야 되는 자본금이 어느 정도 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재원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고객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한다거나 혹은 배상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비협회나 이런 데서 뭐 공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경비업법상에 경비업을 하는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본금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경비를 설명할 때 어느 범위까지를 경비에 놓고 설명을 할 것이냐,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 그리고 그 비교 대상인 공경비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혹은 공통점이 있느냐 그리고 최종적으로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일단 거기 보시게 되면 공통점이 나와 있죠. 공통점은 가장 심적인 부분을 대라 그러면 범죄 예방이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방범이라는 용어를 썼었죠. 근데 요즘에 이제 방범이라는 용어보다는 이제 그냥 원어 그대로 범죄 예방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범죄 예방이라고 하는 부분이 공경비와 이 민간 경비가 사실은 가장 공통적인 핵심 포인트인 부분이고 바로 이 범죄 예방이라는 부분이 공통점이기 때문에 공경비는 물론이고 민간 경비도 공공성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 말고도 이제 가장 기초적인 공공질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질서 유지 부분도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 공동체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지지 기반이 되는 게 바로 질서 유지죠. 그래서 질서 유지도 그 기본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재산적인 부분이나 혹은 사람들의 인적인 피해를 좀 감소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실 감소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 있어요. 이 부분은 범죄 예방하고 관계가 있죠. 범죄가 예방이 되어지고 또 위험이 방지되어지게 되면 그만큼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혹은 물건이 이제 깨져서 손해가 날 수 있는 혹은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은 줄어들기 때문에
바로 위에 나와 있는 범죄 예방하고 사실은 관계가 있지요.